토마토는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러나 그냥 먹는 토마토와 한 가지를 더해 먹는 토마토가 몸에서 받아들이는 힘이 다르다면요? 4%의 영양분만 흡수되고 94%의 성분을 버리게 되는 잘못된 레시피로.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먹었더니 확실히 편해졌다고 말하고,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난 아무 변화가 없던데? 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 오늘 그 차이를 파고듭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토마토 흡수율 폭발시키는 온 가족이 매일 돌려 쓰는 기본 페이스트 레시피와 따뜻한 아침 한 컵 루틴까지 드릴 테니 잘 보시고 활용하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흡수율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현대인이 항상 달고 사는 만성 피로 잡는 건강한 레시피 팁입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 라이코펜은 좋은데 지용성이라 그냥 먹으면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매일 먹었는데 왜 모르겠지? 이 답답함 오늘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4가지입니다. 약불로 가열하기와 좋은 오일을 껍질과 씨 부분을 살려서 요리하기인데요. 보관과 숙성, 상온 섭취는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 사소한 순서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전체 퍼즐이 맞아요. 73세 박정자님은 생토마토만 열심히 씹어서 잘 먹으면 되지. 하지만 가끔은 속이 불편했고 게다가 토마토의 효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어요. 조금 데우고 오일 한 스푼을 곁들이고 껍질의 씨를 살리고 보관 방법을 바꿨더니 느낌이 달라졌어요. 라고 박정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셨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약 80%가 구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와 레시피 테스트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를 더 깊고 쉽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3초 지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건강 습관은 오래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토마토 가열을 굳이 해야 되나 의문이 생기시죠? 그 이유는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 라이코펜 이용성이 올라갈 수 있고 지용성 특성상 오일과 함께 먹으면 몸이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생으로만 드시면 가벼운 장점은 있지만 활용률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오일이 좋을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무난하지만 반면에 고온 조리라면 카놀라의 포도씨 같은 연기가 난점이 높은 오일도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과한 기름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한 스푼이 핵심입니다. 네, 껍질씨 주변에 유용 성분이 상대적으로 밀도 있게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식감이 거슬리죠? 그래서 짧게 데치거나 부드럽게 갈아서 식감은 줄이고 영양층은 살리는 방식이 해답입니다. 토마토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두면 풍미와 식감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온 숙성을 하고 상온 섭취가 기본입니다. 이미 무르면 짧게 냉장해서 먹기 전 상온 볶기를 권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차이가 매일 먹고 싶다와 싫다로 나눠지지요. 지금부터 4가지의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10분 투자로 습관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몰랐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기 쉬운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스위치부터 약불과 한 스푼, 여기서 게임이 갈립니다. 센 불보다는 약불에 오일을 1에서 2스푼 두르고 양파와 마늘이 투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익히고 그 다음 토마토를 넣어 자르르 넣어 10에서 20분을 조리하면 세포벽이 풀려 활용성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니 부드럽게가 기준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면 충분하고요. 반면에 3 내지 4스푼은 속이 무거울 수 있어요. 지용성 성분은 기름이 있어야 장에서 잘 흡수되니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껍질은 질기고 씨는 거슬립니다. 그래서 핸드블렌더로 2에서 3초만 살짝 갈아 식감을 줄여보세요. 완전 여과는 오히려 아깝습니다. 실온 숙성 후 상온 섭취는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미 너무 무르면 짧게 냉장 보관하고 먹기 전 실온에서 드시면 맛있다는 감각이 있어 매일 습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영양이 배가 되는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흡수의 조력자이며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 보완해주며 포만감은 물론 눈 건강 루틴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마늘은 풍미와 일부 항산화 조합이 조리시 조화롭게 해주며 건의한도한 산화마 성백세동 하자단 사마랐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군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며 따뜻한 샐러드로 궁합이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불포화 지방과 포만감, 견과류는 간단한 보완 지방과 씹는 만족감으로 과한 야식,
잦은 과음의 나쁜 단점을 장점으로 희석해 줍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 증상이 있는 분은 공복 대량 섭취는 피하시고요. 아니요, 방법을 몰라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레시피로 넘어갑니다. 실패할 수 없게 간단하게. 자, 알았다와 한다 사이에는 레시피 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기본 페이스트. 이제 기본이 되는 토마토 페이스트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왜 페이스트부터 하느냐고요?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은 거뜬하고 아침 한 컵이든 점심 파스타든 저녁 조림이든 매일 10분 안쪽으로 해결되니까요. 먼저 잘 익은 토마토 2.5kg을 껍질째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껍질째가 포인트예요. 껍질과 씨 주변에 좋은 성분이 상대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여기에 양파 2개는 잘게 다지고 마늘 8쪽은 편하게 다져 놓습니다. 팬을 약불로 올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에서 5스푼 둘러주세요. 오일이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파와 마늘부터 천천히 달큰해질 때까지 익힙니다. 급하게 색 내려고 센 불로 확 올리면 향이 날아가고 쓴맛이 돌 수 있어서 약불이 핵심이에요. 향이 올라오면 토마토를 넣고 말린 바질이나 오레가노를 아주 살짝, 그리고 소금은 1작은술 내외로만 간을 잡습니다. 간은 아주 최소가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요리로 변신해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 상태로 20에서 25분 동안 자르르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너무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수분이 잔잔히 올라오면서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핸드블렌더로 2에서 3초만 살짝, 완전 곱게 갈아버리기보다는 껍질과 씨의 조직감을 조금 남기는 게 포인트예요. 식힌 다음에는 소분해서 냉장 5일, 냉동 4에서 6주까지 보관하면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편해집니다.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죠. 저는 그래서 따뜻한 한 컵으로 몸을 먼저 깨웁니다. 방금 만든 페이스트 200ml에 물을 50에서 80ml 정도 섞어서 농도를 살짝 풀어주세요. 냄비에 약불로 데웠다가 불을 끈 뒤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작은술을 톡 마지막에 더해주는 이유는 향을 살리고 부담 없이 흡수를 돕기 위해서예요. 후추와 허브로 마무리하면 향이 확 살아나죠. 이 한 컵만 마셔도 좋지만 삶은 달걀 1개나 그릭요 겉트 소량을 곁들이면 단백질까지 안정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아침을 이렇게 따뜻하게 시작하면 위가 편안하고 그래서 하루 내내 계속할 수 있는 루틴이 됩니다. 습관은 화려함보다 지속성이 이기잖아요. 아침을 조금 든든하게 가고 싶은 날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을 권해요. 달걀 2개를 풀고 잘게 썬 토마토 2분의 1컵을 준비합니다. 팬에 오일 1스푼을 두르고 토마토를 1분 정도만 먼저 데워 향을 깨워주세요. 그래야 토마토 특유의 신선한 향이 달걀과 잘 어우러집니다. 이제 달걀물을 부어 약불로 천천히 저어가며 크리미하게 만들어주세요. 간은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후추와 허브로 풍미를 높여보세요. 지나친 간은 오히려 식재료의 달큰함을 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빵이든 밥이든 부담 없이 곁들이기 좋은 한 접시가 됩니다. 그런데 수프나 스크램블만 반복하면 금방 질릴 수 있죠. 그래서 따뜻한 샐러드로 변주해 볼게요. 방울토마토 12개를 반으로 가르고 브로콜리 한 줌은 스팀 2에서 3분만 살짝. 너무 오래 찌면 향과 식감이 무너져요. 팬에 오일 1.5스푼을 둘러 토마토를 먼저 데워 감칠맛을 끌어올리고 여기에 따끈한 브로콜리를 넣어 살살 코팅합니다. 간은 최대한 줄이고 레몬즙 1작은술로 산미를 추가하면 설탕 없이도 균형 잡힌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추로 톡 뿌려주시면 상큼하고 담백해서 점심 메인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여기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깔끔한 단백질을 곁들이면 완성도 높은 한 끼가 됩니다. 바쁜 날엔 생각을 덜어주는 빠른 줄임이 최고죠. 토마토 2개, 양파 2분의 1개, 마늘 1쪽, 오일 1스푼이면 준비 끝이에요. 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먼저 달큰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2단계가 맛의 바탕을 잡아줘요. 그 다음 토마토를 넣고 5에서 7분만 자르르 졸이면 끝. 밥 위에 올리면 토마토 덮밥, 국수 위에 얹으면 순식간 토마토 소바 파스타가 됩니다. 포인트는 무리한 간 대신 재료 본연의 단맛과 산미를 살리는 것. 그러면 한 그릇이어도 속이 편하네요. 주말엔 냉장고 채소를 싹 정리하는 라타투이를 추천드려요. 아까 만든 기본 페이스트 컵을 바탕으로 가지 한 컵과 애호박 한 컵을 큐브로 썰어 넣습니다. 불은 늘 그렇듯 약불이에요. 15분만 뭉근히 끓이면 재료가 서로의 향을 품으면서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이 라타투이는 활용성이 미쳤습니다. 바삭한 빵 위에 올리면 브런치, 현미밥과 합치면 한국식 한 그릇,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단백질까지 균형이 딱 맞습니다. 라타투이의 좋은 점은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이 하루 지나면서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만들어두면 평일 저녁이 정말 편해집니다. 자, 이제 주말용으로 만들면 너무 편한 라타투이 베이스를 소개할게요. 이건 한번 만들어두면 냉장고 속 채소 정리도 되고 무엇보다 내일 반찬 뭐 하지? 하는 고민이 확 줄어요. 먼저 아까 만들어둔 기본 페이스트 2컵을 꺼내세요. 여기에 가지 1컵, 애호박 1컵을 큐브 모양으로 썰어 넣습니다. 불은 언제나 약불, 15분만 뭉근히 끓여주세요. 그 사이 토마토와 채소가 서로 향을 섞으면서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납니다. 이 라타투이는 정말 활용도가 넓어요. 바삭한 빵 위에 올리면 브런치, 현미밥 위에 얹으면 한식 한 그릇, 닭가슴살이나 두부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까지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하루 지나면 맛이 더 깊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한번 넉넉히 만들어두고 평일엔 그대로 꺼내 먹습니다. 오늘 뭐 먹지 하는 고민이 사라지면 건강식단이 진짜로 꾸준해지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만든 요리들을 하루 루틴 안에 자연스럽게 엮어볼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페이스트 200ml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위도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통곡 물빵 한 조각과 삶은 달걀 하나면 포만감도 충분하고 하루 컨디션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점심에는 따뜻한 토마토 브로콜리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간은 최소화하고 레몬즙과 후추, 허브로 풍미를 살리면 소금 없이도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후엔 출출할 때 방울토마토 한 줌과 견과류 소량, 그리고 물 한 컵을 함께 드세요. 과자 대신 이렇게 바꾸면 속이 훨씬 편안하고 당분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저녁에는 토마토 양파 조림을 활용해 밥이나 국수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기름은 과하지 않게 대신 향긋한 후추와 허브로 마무리하면 늦은 밤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라타투이를 넉넉히 만들어 평일엔 한 접시씩 데워 드세요. 이게 바로 꾸준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맞아요. 사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야 비로소 매일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 설거지 끝나고 페이스트 2컵만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그걸 따뜻하게 데워 한 컵 마시면서 아,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작은 성공이 다음 날을 이어줍니다. 습관은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계속하는 것이니까요. 보관법도 알아둘까요? 붉고 향이 나는 토마토를 고르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상처가 적은 게 좋습니다. 보관은 실온 숙성하고 상온 섭취를 기본으로 하되 이미 너무 무르면 짧게 냉장 보관하고 먹기 전에 상온으로 잠깐 두면 풍미가 살아나요. 직접 만든 소스는 저염 무가당이라 첨가물 걱정이 적고 맛이 깔끔합니다. 냉동할 땐 한 컵씩 소분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면 버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한 달 식단의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는 꼭 알아두세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제한 식단을 하시는 분은 토마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녹황색 채소와 토마토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면 약물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셋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다면 공복에 대량 섭취는 피하고 식사 중이나 식후로 타이밍을 맞추세요. 넷째, 식품 알레르기 이력이 있으신 분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기 전에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이건 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7일 미션을 같이 해볼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월요일 따뜻한 한 컵과 통밀빵, 화요일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수요일 브로콜리 샐러드와 연어나 두부, 목요일 토마토 양파 조림으로 밥 한 그릇, 금요일 방울토마토와 견과류로 가벼운 간식, 토요일 페이스트를 활용한 토마토 수프, 일요일 라타투이로 마무리.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 익혀 먹는 게 좋을까? 둘 다 좋아요. 아침에는 생으로 가볍게, 식사엔 오일과 함께 익혀서 다양하게 섞는 게 가장 좋아요. 오일은 꼭 올리브 오일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엑스트라 버진이 기본이지만 고온 조리엔 카놀라나 포도씨유도 괜찮습니다. 껍질이나 씨는 꼭 같이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지만 식감이 불편하면 살짝 데쳐 부드럽게, 완전히 걸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 또는 페이스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조금씩 나눠서 시작해 보세요. 방울토마토와 큰 토마토 중 뭐가 좋을까? 씻어서 바로 먹기 쉬운 게 최고입니다.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쪽이 결국 승리예요. 하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약불로 짧게 데우기. 둘째, 좋은 오일 1스푼. 셋째, 껍질과 씨까지 최대한 함께. 이 3가지가 토마토를 몸이 잘 받아들이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매일 1컵씩만 꾸준히. 그게 진짜 건강 습관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 하셨나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작게라도 꾸준히 하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토마토 페이스트 1컵 데우고 향이 올라올 때, 아, 괜찮다 하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페이스트 혹은 일주일 미션을 하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1컵 해보니 좋았다. 브로콜리 조합이 괜찮았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겠습니다.